아무도 당신을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하는 법. 형제 여러분, 배신당했다고 느낀 적 있나요?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 순간이 있나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강해져라. 감정을 억눌러. 이를 악물고 나아가. 하지만 마음 깊은 곳, 그 고통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지 않나요? 내가 말해줄게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상처 입히지 못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냉소적이거나 무감각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통한 길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내면의 힘을 되찾아라.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외부의 인정의 가치를 묶어왔어요. 직함, 돈, 인간관계, 이 모든 게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여러분의 힘은 밖에 있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내면에 있어요. 스토아 철학을 받아들여 보세요. 어떤 외부의 힘도 뚫을 수 없는 내면의 유세를 구축할 수 있어요. 이 유세는 여러분을 보호해요. 자유롭게 해주죠. 진정한 평화를 선사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보세요. 나는 힘을 선택한다. 고통은 개인적인 게 아니다. 우리는 고통을 짊어지도록 배웠어요. 마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처럼. 배신의 무게, 거절의 따끔함, 무시당하는 숨막히는 침묵, 이 모든 게 우리를 정의한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이 있어요. 이 진실은 무너진 자들과 불 속에서 단련된 자들을 구분해요. 고통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내면에서 촉발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면 그 뿌리를 하나씩 뽑아낼 수 있어요. 결국 외부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여러분을 모욕한 사람, 떠난 연인, 무시한 친구, 그들은 고통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드러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마주하지 않은 내면의 부분을,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믿음을, 누군가가 내 가치를 증명해주지 않으면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을,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드물고 강력한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감정적 독립. 이 독립은 관심을 갈구하지 않아요. 인정을 요구하지 않죠. 완전한 평화 속에 조용히 존재해요. 여러분은 더 이상 자존감을, 그것을 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고통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모든 일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멈춰보세요. 그녀가 떠났는지, 그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무시당했는지, 그 순간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받도록 허락한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들의 행동이 여러분의 가치와 관련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마음속으로 피를 흘릴 거예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지 않을 때마다, 존중받지 못할 때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이들은 알아요. 모욕, 상실, 배신, 수치, 이 모든 건 중립적이에요. 여러분의 인식이 그것에 무게를 부여하기 전까지. 인식을 장악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통제해요. 그러니 외부를 바라보는 걸 멈추세요. 피해자 역할을 그만두세요. 진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세요. 나는 그녀의 존중이 필요할까? 나는 그 인정을 원할까?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이렇게 방어적인 걸까? 내면의 반응이 혼란스럽다면 그건 아직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외부의 힘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의한다고.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세상의 평화를 내어준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실망 속에서 살지 마세요. 쓰라림과 비난 속에서 살지 마세요. 그 힘을 되찾으세요. 그들이 말하거나 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 순간 진정한 감정적 불가침이 시작돼요. 그들이 여러분을 상처 입히는 걸 멈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들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을 때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일을 상처 입혀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의 대부분은 여러분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무너진 내면이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혼란을 짊어지나요? 그것을 내면화하고 반복해서 되새기나요? 그들의 혼란을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야 해요. 나는 더 이상 모든 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냉담해서가 아니에요.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타인의 고통이 내 안의 고통이어야 한다는 환상을 곁들여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내면화하면 물에는 튕겨나가요. 거절은 흔들리지 않아요. 배신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알아요. 그건 여러분에 관한 게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곳에서 자유가 존재해요. 그곳에서 평화가 시작돼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되고 싶었던 남성이 마침내 나타나요. 삶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에요. 외부의 인정 없이도 여러분이 강하고 충분하고 강력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타인을 고치려 하지 마라. 가장 큰 감정적 감옥이 있어요. 타인을 고쳐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믿음, 선택받을 수 있다는 믿음. 누군가의 변화를 애원한 적이 있나요? 요청하지 않은 치유를 시도한 적이 있나요? 그들의 가치를 보게 하려 애쓴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타인을 고치려는 노력은 고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어두운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은 힘에서 우러나 그들을 고치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무너져 있으면 원치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떠나면 여러분이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뜻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이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환상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들의 혼란 속에서 보낸 모든 밤, 모순된 신호를 해독하려 애쓴 시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노력, 그건 힘이 아니었어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어요. 타인을 고치려 할 때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들의 성숙함이 내 평화보다 중요해. 그 믿음은 여러분의 남성성을 갉아먹어요. 여러분은 학대를 용인하게 돼요. 중독을 용인해요. 기능장애를 용인해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증명하면 그들이 깨어나 여러분을 사랑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이 원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현실이 그들을 강하게 때릴 때 변해요. 그들이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어떤 치유의 에너지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에요.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노력을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의 전쟁을 싸우게 돼요. 그들의 상처를 비난받아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를 위해 희생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잃어버려요. 어느 날 거울 속의 남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명료함을 혼란으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평화를 프로젝트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남성성을 순교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힘을 되찾아요. 떠나는 힘, 죄책감 없이 아니오 라고 말하는 힘, 자신을 설명하거나 기준을 지키기 위해 애원하지 않는 힘.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들의 존재가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 때 그들을 놓아주는 걸 의미해요. 그 두려움을 마주할 준비가 됐다면 여러분은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거예요. 분리, 진정한 힘의 시작. 대부분의 남성은 노예예요. 신체적으로 족쇄를 찬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복, 자신감, 평화, 이 모든 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묶여 있어요. 그녀가 어떻게 느끼는지, 상사가 어떻게 대하는지, 세상이 성공으로 보는지,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는지. 가장 잔인한 진실은 이거예요. 남성들이 겪는 감정적 고통의 대부분은 삶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삶이 어떻게 전개되기를 바라는 기대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관심을 잃는 순간, 일이 잘못되는 순간, 인정이 멈추는 순간, 그들은 내면에서 무너져요. 하지만 그 붕괴는 현실 때문이 아니에요. 붙잡고 있던 환상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 때문이에요. 분리는 사치가 아니에요. 그건 생존이에요. 분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삼켜버릴 거예요. 모든 관계는 더디돼요. 모든 기회는 시한폭탄이 돼요. 모든 변화는 정체성을 위협해요. 하지만 진정한 분리를 실천할 때 포기하거나 수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에 대한 감정적 중독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통제하지 못해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풀려야 평온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에요. 타인의 인정, 주의, 일관성을 추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낄 때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타인이 주는 것에 묶여있지 않을 때예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느끼는 고통의 뿌리는 여기 있어요. 그들은 떠난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는 것에 정체성을 묶었기 때문이에요. 이를 잃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직함이 가치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반대해서 화내는 게 아니에요. 울어야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 감정적 끈을 끊지 않는 한 여러분은 진정한 남성이 아니에요.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끊임없이 긴장하고 방어하고 증명하고 좁고 과시하며 살아갈 거예요.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집착 없이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걸 알았어요. 힘의 열쇠는 단순한 자기 통제가 아니에요. 집착과 환상으로부터의 감정적 자유예요. 외부의 무언가가 여러분을 괜찮게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믿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믿음을 깨뜨리지 않는 한 모든 성공은 공허하고 모든 사랑은 두려움으로 변할 거예요. 분리는 모든 걸 잃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잃는 게 아니에요. 그들 주위에 쌓아 올린 환상을 잃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권리를 잃는 게 아니에요. 야망을 잃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행동에 의존하는 공동 의존성을 잃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분리된 남성. 어떤 방, 어떤 관계,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 있는 건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야. 필요해서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남성. 그는 드물어요. 그는 위험해요. 그는 자유로워요. 그를 칭찬으로 매수할 수 없어요. 비판으로 통제할 수 없어요. 죄책감으로 조종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그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는 애초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현존하고 헌신하고 투자해요. 하지만 절대 의존하지 않아요. 그게 건강한 힘과 감정적 노예의 차이예요. 감정적으로 방탄이 되기. 여러분 안에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자신이 있어요. 침묵, 배신, 상실, 무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는 환상이 아니에요. 도달할 수 없는 이상도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이 배운 거짓 아래 묻혀 있을 뿐이에요. 힘, 남성다움, 충분함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방탄이 되려면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폭발하거나 무너지거나 불안, 분노,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일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 사람, 그 결과, 그 인정에 달려있다고 믿는 내면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감옥이에요. 상황, 과거,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타인의 책임이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파괴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계속 감정의 꼭두각시로 춤출 거예요. 감정적으로 방탄이 된다는 건 냉담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느끼되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근본적인 자아인식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핵심 가치, 목적, 기준에 단단히 뿌리내리는 거예요. 소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도발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혼란 속에서 명료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너지는 대부분은 실제 고통이 아니에요. 삶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환상이에요. 아무도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된다고, 연인은 충실해야 한다고, 친구는 곁에 있어야 한다고, 삶이 그 반대를 보여줄 때 여러분은 쓰라림에 빠져요. 그 쓰라림은 처리되지 않은 슬픔이에요. 그 슬픔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묶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모든 건 여러분이 놓지 않은 환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명료함을 얻어요. 그 명료함에서 규율이 나와요. 규율에서 고요함이 나와요. 고요함에서 힘이 나와요. 폭풍이 올 때, 그리고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애원하지 않을 거예요. 분노하거나 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들리기 위해 떠나겠다고 위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차분할 거예요. 무관심해서가 아니에요. 혼란에 의존해 살아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천, 매일의 규율. 감정적으로 방탄이 되려면 매일의 실천이 필요해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전화기를 내려놓고 완전한 고요 속에서 걸어보세요. 몸이 움직일 때
생각이 더 명료해져요. 분노가 치솟을 때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시하지 마세요.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하세요. 그 에너지를 후회할 말 대신 힘으로 바꾸세요. 불안이 스며들 때 10분간 일기를 쓰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통제하려 하는가? 거짓 없이 답하세요. 삶이 강타할 때 헬스장에 가세요. 건강한 몸은 강한 마음을 강화해요. 우이틀을 드는 건 하루 중 가장 정직한 피드백이에요. 누군가 무례할 때 화를 내지 마세요. 관찰하고 미소 짓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남자처럼 걸어가세요. 진정한 힘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세상이 여러분에게 닿기 전에 5분간 명상하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누구가 아닌지를 상기하세요. 이 실천들을 매일 타협하지 않는 신성한 의식으로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은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구축되고 흔들리지 않는 남성이 되어 여러분의 힘을 세상에 알려라. 이 글이 여러분 내면의 무언가를 깨웠나요?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조용히 상처받는 남성들이 있어요. 닫힌 문 뒤에서 진실을 찾아요. 이 글이 여러분의 관점을 단 1%라도 바꿨다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보세요. 이 글을 좋아하고 공유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보세요.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지지는 다음 남성이 자신의 삶을 바꾸도록 돕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이건 명료함이에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더 이상 아무도 어떤 것도 여러분을 상처 입히지 못하는 삶. 지금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